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싹튼 의료의 희망세계를 치료하다 전쟁의 폐허 속 의료는 시작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언제부터 치료받는 나라가 아닌 치료하러 오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세계인이 줄 서는 병원이 되기까지 이것은 단순한 발전이 아닌 기적입니다. 오늘은 그 숨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2월 26일 전 세계가 놀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서 발표한 세계 최고 병원 순위에서 한국이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서울 아산병원 세계 25위, 7년 연속 국내 1위. 삼성서울병원 세계 32위. 그리고 종양학 분야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이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72년 전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폐허가 된 땅, 무너진 병원, 떠난 의사들.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시절. 그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땅에서 70년 후 뉴스위크가 인정하는 세계 25위 병원이 탄생할 줄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기적의 시작입니다. 한 장의 비행기표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어떻게 세계가 놀라는 K-메디컬을 만들어냈는지. 폐허에서 기적으로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3년간의 참혹한 전쟁이 끝난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건 절망뿐이었습니다.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은 폭격으로 반파되었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는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의사 중 상당수는 이리저리 흩어졌고 해외로 떠나기도 했고 남은 의료진들도 제대로 된 장비 하나 없이 맨손으로 환자를 돌봐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의사는 있지만 배울 곳이 없고 배워도 돌아올 곳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암담한 현실이었어요. 페니실린 한 병이 귀했고 엑스레이 기계는 꿈도 못 꾸던 시절. 수술대는 나무 테이블을 사용하고 마취제 대신 술을 먹이기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은 태평양 건너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날아왔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의과대학의 오원 왕겐스틴 교수가 한국의 참상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한다. 한국 의사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제대로 교육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1954년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공식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원조가 아니었어요. 한국 의학의 미래를 바꿀 역사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번째 연수단으로 선발된 의사들의 이름을 찾아보면 이용설, 민병석, 한만청. 이분들이 바로 훗날 한국 현대의학의 아버지가 된 분들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항공료, 체제비, 교육비까지.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배운 것을 전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건을 듣고 많은 의사들이 망설였어요. 미국에 가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데 왜 다시 이 폐허로 돌아와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선발된 의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조국의 의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1955년 첫 번째 미네소타 연수단이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탄 그 비행기가 바로 한국 의료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비행기표 한 장 그리고 사명 하나. 1955년 3월 김포공항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미네소타 연수단 8명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긴 거예요. 그들 중 한 명인 이용설 박사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무게감을 느꼈다. 나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조국 의학의 미래가 내 어깨에 달렸다는 책임감이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미네소타. 그곳에서 그들이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메이오 클리닉, 최첨단 의료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처음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의 감동을 민병석 박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의료 환경이었다. 하지만 언어의 벽은 높기만 했어요. 의학 용어는 물론이고 일상 대화도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영어 교재를 밤새워 외우고 수술 참관 후에는 모든 과정을 일기로 적었어요. 한만청 박사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심장 수술을 참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교한 기술이었다. 언젠가 우리도 이런 수술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환자 중심의 의료 철학, 다학제 협진 시스템, 의료진 간의 수평적 소통. 이 모든 것이 당시 한국에는 없던 새로운 개념들이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환자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미국 의사들은 환자와 눈높이를 맞춰 대화하고 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가족들과도 충분한 상담을 했어요. 환자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것은 저도 경험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제 아들이 6살 정기 검진을 받으려고 클리닉에 갔는데 그 담당 의사가 아이의 눈에 맞추려고 무릎을 굽히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의료인으로 한국 대학병원에 근무하다가 미국을 간 시점이라 정말 아이와 공감하려는 자세는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이용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술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2년간의 연수 기간 동안 그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주말에도 병원에 나가서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휴가 때도 다른 병원들을 견학했거든요. 그리고 1957년 드디어 귀국할 시간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들에게 남으라고 제안했어요.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배운 것을 조국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그들의 마음은 설렘과 각오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우리가 한국 의학을 바꿔보자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흑벽돌 위에 병원을 세운 개척자들. 1957년 미네소타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의사들이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열악했습니다. 2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낡은 병원, 부족한 장비, 열악한 환경 등.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국에서 본 첨단 병원의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용설 박사는 세브란스 의대로 돌아가서 즉시 개혁에 착수했어요. 먼저 수술실 시설을 현대화하고 무균법을 철저히 도입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변화였어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마스크와 가운을 착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때는 많은 의료진들이 불편해하고 불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술 후 감염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환자들의 회복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민병석 박사는 서울대 의대에서 흉부외과를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심장수술 기법을 한국에 처음 도입한 것입니다. 1958년 한국 최초의 심장수술이 성공했을 때 의료계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한만청 박사는 좀 다른 길을 택했어요. 지방으로 내려가서 부산에 종합병원을 세웠습니다. 서울만 발전할 게 아니라 지방 의료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죠. 그 병원이 바로 지금의 부산 백병원입니다. 개원 당시만 해도 부산에 무슨 종합병원이 필요하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한만청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의료진을 교육하고 최신 장비를 들여오고 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부산 백병원은 영남권 최고의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개인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후배 의사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의료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변화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된 거예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수술들이 성공하기 시작했고 해외로 치료받으러 가던 환자들이 국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1965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 환자가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온 거예요. 비록 한 명이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컸죠. 이제 우리도 외국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구나.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의사들은 훗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도전 정신을 배웠다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들이 심은 작은 씨앗이 점차 큰 나무로 자라나면서 한국 의료계 전체를 바꿔놓았거든요. 폐허에서 시작된 기적, 그 첫 번째 장이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1988년 세계가 한국 의료에 주목하다. 장면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식. 전 세계 160개국에서 8,391명의 선수가 참가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올림픽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정말 놀란 건 화려한 개막식만이 아닌 바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촌에 최첨단 메디컬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24시간 응급의료 체계, 각국 언어가 가능한 의료진,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당시 메디컬 센터를 총괄했던 김수환 박사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나라에서 한국 의료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국에서 의료진을 데려오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발생한 5,847건의 의료 케이스가 모두 완벽하게 처리되었어요. 단 한 건의 의료사고도 없었고 모든 응급 상황이 신속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특히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소련의 체조 선수가 연습 중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데 한국 의료진이 6시간의 정교한 수술로 완치시킨 것입니다. 그 선수는 나중에 금메달까지 땄어요. 미국 선수단 의무 담당자였던 제임스 앤드류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기술 수준과 시설에 정말 놀랐다. 미국 못지않은 수준이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한국에 이 정도 의료 인프라가 있다니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실제로 당시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들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근접해 있었어요. CT, MRI 같은 최첨단 장비들이 도입되었고 심장이식, 간이식 같은 고난도 수술도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1988년도에 저는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었고 올림픽 선수촌과 올림픽 공원과도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생각납니다.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 당직 일정이 있었습니다. 위급 상황이 생기면 투입될 수 있는 의료 인력 말입니다. 1988 서울 올림픽이 성공리에 끝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일본, 중국에서 소수가 오는 정도였지만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1989년 한국 최초로 외국인 환자 전담 부서가 생겼습니다. 바로 삼성서울병원이었어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결정이었죠. 외신 기자 중 한 명이 이런 기사를 썼어요. 서울올림픽은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것이 아시아 의료 관광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예언 같은 말이 되었죠. 그때만 해도 의료 관광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는데 말이에요. 올림픽을 통해 우리 국민들도 처음으로 우리 의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병원 이렇게 훌륭했구나. 우리 의사들이 이렇게 실력이 좋았구나를 실감한 것입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시작된 한국 의료의 발전이 마침내 세계적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이룬 놀라운 성과였어요. 의료는 산업이 되고 국가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의료를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하자. 의료 관광 메디컬 투리즘이라는 말이 공식 정책 용어로 등장한 것입니다. 2002년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건산업진흥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임무가 바로 의료 관광 활성화였어요.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의료를 어떻게 관광과 연결하나? 라고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미 올림픽을 통해 한국 의료의 우수성이 입증되었고 실제로 소수지만 외국인 환자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었거든요. 2004년 획기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거예요. 이제 병원들이 당당하게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도 바로 이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 후 1997년 말에 귀국하여 모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2000년도에 한국의 환자를 에스코트해서 미국의 플로리다 병원으로 에스코트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미국 의료 코디네이터의 업무를 보면서 의료 관광의 개념을 실전에서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모 대학병원에서 외국인 환자 전담 코디네이터로 근무를 하면서 실제 경험도 했지만 무엇보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의료 관광 관련 대부분의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정말 새로운 의료 환경의 변화를 배운다는 것이 너무나 의미 있어 의욕적으로 배웠습니다. 그 교육 과정을 일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인컨퍼런스,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 역량 강화 과정, 병원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과정,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역량 강화 과정 심화, 의료 해외 진출 마케팅 시장 분석 과정, 의료 인창업 아카데미, 의료 해외 진출 파트너 협상 과정. 병원 국제 마케팅 보수 교육 과정, 국제 의료 서비스 디자인 과정,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직무와 역할 특강, 영미권 외국인 환자 리스크 관리 과정 특강, 글로벌 헬스케어 기본 과정,
국제진료 분야 근무자를 위한 영어회화 건강검진 별국제의료 경영관리자 과정, 의료관광입문 특강, 병원 해외 진출 실무 과정 글로벌 헬스케어 변화와 간호사의 역할. 병원 해외 진출 전문과정 국제진료 분야 근무자를 위한 외국어회화 진료 과목별 글로벌 헬스케어 심화과정, 의료통역 예비 강사 과정, 외국인 환자 케어 매뉴얼 교육 과정 등입니다.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 현황 및 관리 분야를 다양하게 참석하여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일본에서 온 60대 할머니였어요. 백내장 수술을 받으러 오셨는데 공항 픽업부터 통역 입원, 수속 퇴원 후 관광까지 모든 걸 저희가 책임져야 했어요.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죠. 언어 문제는 물론이고 문화적 차이, 의료 시스템의 차이까지.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통역사 양성 프로그램이 생기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별 병실이 마련되고 의료 관광 패키지 상품들이 개발되었습니다. 2006년 정말 기념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간 외국인 환자 수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거예요. 1만 204명, 정확한 숫자를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다른 병원들도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섰거든요.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메디컬 코리아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한국 의료의 통합 브랜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슬로건이 메디컬 코리아 비욘드 엑셀런스였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의료가 이제 국가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2008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인 환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선 거예요. 불과 2년 만에 3배나 증가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환자가 있어요. 몽골에서 온 10살짜리 여자아이였는데 선천성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한국에 와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거든요. 태어날 때 그 아이 아버지는 한국이 내 딸의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세계인을 치료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배운 의술이 이제는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주는 나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도와 정성의 조화 K-메디컬입니다. 전 세계 환자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만의 특별한 의료 서비스 때문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K-메디컬의 힘을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드리겠어요. 먼저 속도입니다. 2019년 캐나다에서 온 마크 존슨 65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분인데 캐나다에서 MRI 예약을 하니 3개월 후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을 기다릴 수 없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놀랍게도 도착 당일에 MRI를 찍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MRI 대기 시간은 평균 7일입니다. 이에 비해 캐나다는 89일, 영국은 71일, 스웨덴은 90일이에요. 한국이 압도적으로 빠른 거죠. 존슨 씨의 한국 치료 일정을 보면 더욱 놀라워요. 월요일 도착, 화요일 MRI와 전문의 진료, 수요일 수술 전 검사, 목요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다음 주 화요일 퇴원. 일주일 만에 모든 치료가 끝난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수술까지 최소 1년은 기다려야 했을 텐데 한국에서는 일주일 만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2019년 의료질 평가에서 한국은 35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했어요. 암 생존율, 심혈관 질환 치료 성공률, 수술 안전성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러시아에서 온 나탈리아 페트로바 52세 씨는 유방암 수술을 받으러 왔는데 한국의 정밀 진단 시스템에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에서는 단순히 유방암이라고만 진단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암의 정확한 크기, 위치, 전이 여부까지 세밀하게 분석해 주더라고요. 덕분에 최소 침습 수술로 완치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미국 의료비의 15에서 13 수준이면서 품질은 오히려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독일에서 온 한스 밀러 58세 씨는 척추 수술을 받으러 왔는데 비용과 결과 모두에서 만족했어요. 독일에서 5만 유로 들 수술을 한국에서는 2만 유로에 받았는데 의료진의 실력이나 시설은 오히려 더 좋았어요. 게다가 회복 속도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언어 문제도 이제는 거의 해결되었어요.
주요 대학병원에는 20개 언어 이상을 지원하는 전문 의료 통역사들이 상주하고 있고 실시간 통역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거든요. 일본에서 온 다나카 유키 67세 씨는 언어를 걱정했는데 통역사분이 의학 용어까지 정확하게 번역해 주니까 의사 선생님과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장 특별한 건 5번째 바로 마음입니다.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는 한국 의료진들의 따뜻한 마음이 외국인들에게는 가장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미국에서 온 사라 윌슨 45세 씨는 갑상선 수술을 받았는데 한국 간호사들의 세심한 돌봄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 간호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불편한 건 없는지 물어보고 심지어 밤에도 조용히 와서 이불을 덮어주더라고요 했어요. 베트남에서 온 응우엔 티란 39세 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는데 퇴원할 때 간호사들이 준비해준 깜짝 이벤트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기 탄생을 축하한다며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준비해 주셨어요. 타국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랐거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K-메디컬의 핵심은 바로 토털 케어 시스템이에요. 진료뿐만 아니라 숙박, 교통, 관광, 쇼핑까지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시스템 말이에요. 중국에서 온 왕리 34세 씨는 성형수술을 받으러 왔는데 회복 기간 중 한국 문화 체험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만족했답니다. 수술 받고 회복하는 동안 경복궁, 명동, 동대문 쇼핑까지 다 할 수 있었어요. 치료와 여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한국이 유일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런 서비스 때문에 한번 한국에서 치료받은 외국인들의 재방문율이 85%에 달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요. 한국 의료는 정말 다르다. 꼭 한번 경험해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입소문이 바로 K-메디컬 최고의 홍보 수단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뛰어난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세계가 찾는 의료 글로벌 인지도 확보를 한 것입니다. 2025년 2월 26일 이날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에서 발표한 2025년 세계 최고 병원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세계 25위로 7년 연속 국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세계 30위, 서울대병원은 42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종양학 분야에서 삼성서울병원이 세계 3위, 서울 아산병원이 5위, 서울대병원이 8위를 기록한 겁니다. 세계 10위 안에 한국 병원이 3곳이나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전 세계 2,400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이런 성과를 낸 거거든요. 미국, 독일, 스위스 같은 전통적인 의료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에요. 뉴스위크 평가 기준을 보면 더욱 자랑스러워요. 전 세계 의료 전문가 8만 5천 명의 추천 40%, 의료성과 지표 37.5%, 환자 만족도 17.5%, 환자 건강 상태, 자가평가 시행 여부 5%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2023년 의료 관광 통계는 더욱 놀라웠어요. 외국인 환자 60만 1,312명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에는 8만 명까지 줄어들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은 회복이에요. 더 놀라운 건 누적 수치예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 388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388만 명이면 부산시 인구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국가별 통계를 보면 정말 다양해요. 중국 21만 명, 미국 7만 명, 일본 6만 명, 러시아 5만 명. 전 세계 190개국에서 환자들이 찾았어요. 이제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많이 옵니다. 치료 분야도 놀라울 정도로 다양해졌어요. 성형외과 23%, 건강검진 18%, 내과 15%, 정형외과 12%, 산부인과 8% 등 거의 모든 의료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요. 특히 고난도 수술 분야에서 한국의 명성이 높아요. 심장이식, 간이식, 뇌종양 수술, 로봇 수술 등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수술들을 받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몰려와 왔습니다. 2023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온 알 마크툼 왕자 45세는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어요. 현지에서는 수술이 어렵다고 했는데 서울 아산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거든요. 한국 의료진의 기술은 정말 놀랍다.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수술은 쉽지 않을 텐데 한국에서는 완벽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엄청나요.
2023년 의료 관광 수입이 4조 2천억 원을 넘어섰어요. 이는 한국 전체 서비스업 수출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제3의 수출 산업으로 성장한 거죠.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 수입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소프트파워,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받고 돌아간 외국인들이 SNS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다. 의료 기술도 최고지만 의료진들의 마음이 더 따뜻하다. 다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관광으로 다시 오고 싶다.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평생 잊지 못할 거다는 등의 댓글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자랑스러운 부분이 공적개발 원조 ODA 의료 연수 사업이에요. 매년 30여 개국에서 500명 이상의 의료진이 한국에 와서 연수를 받아요. 과거 우리가 미네소타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케냐에서 온 의사 마이클 은독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배워서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싶다.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룬 발전이 정말 놀랍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간호사 아데볼라 오제도 감탄했어요. 한국 간호사들의 전문성과 환자를 대하는 마음을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간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국이 아니에요. 의료 기술과 시스템을 수출하는 의료 강국이 된 것입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2023년 글로벌 의료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아시아 1위, 세계 3위를 차지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있고요.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제는 전 세계를 밝히는 큰 불꽃이 되었어요. 72년 만에 이룬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랑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자부심과 우리 의료진들의 새로운 다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만난 김순자 할머니 72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어요. 할머니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러 오셨는데 대기실에서 외국인 환자들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외국 사람들이 왜 우리 병원에 이렇게 많이 와 있지? 간호사가 설명해 드렸죠. 할머니, 요즘 외국에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거든요. 김 할머니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래?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단해졌나? 내가 젊었을 때는 미국 가서 치료받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는구나. 정말 세상 많이 변했네. 우리 손자한테 자랑해야겠다. 할머니가 치료받는 병원이 세계에서 유명한 곳이라고. 부산에 살고 계신 박영수 어르신 68세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심장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셨는데 시술 중에 미국에서 온 의사 2명이 견학을 왔다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는 걸 미국 의사들이 배우러 온다니. 정말 기분이 묘하더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해졌구나 싶어서 가슴이 뿌듯했어. 미국 LA에 사는 교민 이정희 씨 55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지난해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셔서 한국으로 모시고 왔는데 현지 한국인들 반응이 정말 놀라웠대요. 한국 가서 치료받는다고? 정말 잘한 선택이야. 요즘 한국 의료가 많이 좋다는 얘기가 많아. 실제로 치료 과정에서도 미국과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받으셨어요. 검사도 빠르고 의료진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치료비가 미국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해외에 살면서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처럼 가슴 뿌듯했던 적은 없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자부심 뒤에는 우리 의료진들의 새로운 다짐도 있어요. 서울대병원 김태중 교수 심장내과 47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뉴스위크에서 평가받은 것은 기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무거워졌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 환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는 환자들의 기대에도 부응해야 하거든요. 더 겸손하게, 더 정성스럽게 진료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젊은 전공의 이수민 선생님 30세의 다짐도 들어보세요. 선배 의사들이 미네소타에서 배워와서 한국 의료의 기초를 다져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더 발전된 의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단순히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의료, 그리고 전 세계 의료진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만의 의료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분당 서울대병원 간호과장 최영희 C 52세의 말도 가슴에 와닿아요.
뉴스위크에서 우리 병원들이 높은 순위를 받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정말 그 순위에 걸맞은 간호를 하고 있나? 하는 반성도 하게 돼요. 환자 한 분 한 분을 더 정성스럽게 돌봐야겠다는 다짐을 하죠. 서울 아산병원의 홍성민 원장은 이런 비전을 제시했어요. 7년 연속 국내 1위 세계 25위라는 타이틀은 영광이지만 이제는 그 이상을 꿈꿔야 할 때입니다. 2030년까지 세계 10위 안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단순히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라 전 세계 의료진들이 배우러 오는 교육의 장, 새로운 의료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의 장이 되고 싶다라고 했어요.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현택 박사는 의료계 전체의 다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 의료가 세계적 인정을 받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의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언제나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 여러분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랑하실 수 있어요. 5070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속에는 대한민국 의료의 기적 같은 변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의 의료 강국이 되기까지 그 길에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어요. 이제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위크가 인정한 세계 25위 병원이 있는 나라에서 살아간다. 전 세계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오는 의료 강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K-메디컬은 기술과 정성, 시스템과 마음의 조화로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여정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세요. 폐허에서 시작된 희망, 세계를 감동시키는 K-메디컬입니다. 1953년 전쟁의 폐허에서 2025년 뉴스위크 세계 25위까지 72년 만에 이룬 대한민국 의료의 위대한 대장정이 오늘의 결과입니다. 한 장의 비행기표로 시작된 미네소타 프로젝트. 그 작은 씨앗이 어떻게 세계 60만 명이 찾는 의료 강국을 만들었는지 오늘 함께 확인하셨죠. 서울 아산병원 세계 25위, 7년 연속 국내 1위. 삼성서울병원 세계 30위. 종양학 분야 세계 3위까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388만 명. 지금까지 한국에서 치료받은 외국인의 총수입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가 모두 한국을 믿고 찾아온 소중한 생명들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치료만 받고 간 게 아니에요. 한국의 따뜻함을, 우리 의료진들의 헌신을, 그리고 이 나라의 진짜 실력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갔습니다. 폐허에서 기적을 일으킨 우리. 이제는 그 기적을 세계와 나누고 있습니다. 뉴스위크라는 세계적 권위의 매체에서 7년 연속 인정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실력입니다. 5070세대 여러분이 만드신 이 자랑스러운 역사.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K-메디컬은 이제 K-팝, K-드라마와 함께 세계가 사랑하는 한국의 브랜드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폐허에서 시작된 희망이 세계를 감동시키는 K-메디컬이 되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의료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뉴스위크가 인정한 세계 25위 한국 의료 함께 자랑해요. 72년 만에 이룬 기적 5070 세대가 만든 자랑스러운 역사. 본 영상은 실제 통계와 사례를 기반으로 하되 특정 기관이나 타국을 비하하지 않으며 한국 의료 시스템의 발전 과정을 소개함으로 시청자의 이해와 공감을 돕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